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로와 명리 코너 기해월 11월 운세 해보려고 합니다. 기해월은요 11월 7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자, 기해월에 대한 설명을 일간별로 하기 전에 좀 해드려 볼까 해요. 일간별로 여러분 이제 일간에 대한 운세풀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치기 전에 오라클 카드로 여러분께 필요한 조언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기해월이 도대체 어떤 달인지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기해월은 현실적인 것을 논하겠다 라고 하는 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 자체가 현실인데 현실적인 것을 왜 새삼스럽게 논하느냐?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 신축년의 기해월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막 언급을 드렸어요. 신축년은 사실 정신적인 것을 논하는 그런 해입니다. 신축이라는 글자가 제가 이제 신축년 운세풀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거의 1년 전, 가까이 10개월 전에 신축년의 카르마, 또 인과응보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업이라는 것이 결국엔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업을 지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인적인 여러분 연예인이 아닌 분들은 사실 크게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꽤 있었죠. 그게 신축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해였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이제 사실 기해년부터 많이들 그렇게 일어났는데 기해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해자축년에 걸쳐서 여러분이 과거에 했었던 뭔가가 파헤쳐져서 올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미투 운동 같은 것들도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운의 흐름에 맞춰서 그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해라는 글자가 참 이 신축년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 분야와 굉장히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재미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원래 기토라는 글자가요, 현실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사고 판단을 잘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기토일간이신 분들이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좀 정에 휩싸여 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상황에서 내가 잘라낼 건 잘라내고 또 내 걸로 가져올 건 가져오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토일간 분들은 좀 그게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글자 자체가 현실을 논하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기운이 많은 해인데 기해월이 다가왔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 현실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뭐 명상을 하셨고 타로 공부를 하셨고 사주 공부를 하셨다면 이번 달에는 약간 쉬어가는 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뭔가가 조금 더 중요하게 흘러가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수 있겠다. 또 해수는 생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시작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시작에 대한 기운과 함께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요 기운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또 해수는
해자축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에 대한 글자예요. 그래서 겨울의 시작이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지금 음력으로 10월이 이제 해월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12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네, 라스트 글자죠. 그래서 중에 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또 해 중에 갑목이 들어있습니다. 모, 임, 갑. 우리가 이제 10간을 배워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갑이라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갑에서 온 거거든요. 이 갑에 대한 글자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제가 가장 마지막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12개 중에서 12번째고 갑은 천간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게는 하나, 또 시작에 대한 기운을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굉장히 해수 하나만 있어도 작용이 많기 때문에 인생에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기 때문에 수국 화도 잘하고 수생 목도 잘하는, 그러니까 갑이 목이니까 수생 목도 잘 되는 활용처가 많은 수의 글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해수가 있는 분들 꿈이 잘 맞거든요. 그리고 또 예지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이 좀 발달했죠. 직감 이런 것들. 이제 그것이 이제 천문성에 대한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문을 낳았다. 또 이 글자도 천라지망살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이 되게 많은 그런 글자이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시작에 대한 기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또 돼지의 또 12지지에 있는 그 돼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해라는 글자가. 근데 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곰돌이 푸의 만화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돼지 말고요. 뭔가 하나가 딱 보이면 저돌적으로 막 달려가는 멧돼지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해수가 갖고 있는 그 물에 갖고 있는 그 빠른 속도? 그 수량이라고 하나요? 그 모습이 멧돼지가 많이 닮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그 연관을 지어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뭔가가 시작이 될 때 그 속도감이 느리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많은 어찌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었던 해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 근데 지금 또 시작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제가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달은 경자달이고요. 그 다음 달은 또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이렇게 2달 동안에는 사실은 가지치기 하는 2020년이 경자년이었고 2021년이 신축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둘 다 금기란 말이에요. 큼직큼직한 것들이 떨어져 나갔고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자잘한 것들이 이제 싹 다 가지치기가 쳐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민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민. 또 다른 나무가 시작이 돼요. 임묘진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글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딱 가지쳐지기가 되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기해, 경자, 신축월, 11월, 12월, 1월 요 기간 동안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작에 대한 기운이 찾아와 있는 요 시점에 네, 그래서 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 따라서 시작을 해도 좋고 해서는 안 되는 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 창업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겠다. 기해월에 대한 운세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의 기해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면 같은 글자잖아요. 비견이 되고요. 그리고 해수를 보게 되면 정제가 됩니다. 신축년은 식신, 비견, 운이었죠. 자, 기해월에 들어서 만약에 기토일간이신데 조금 나는 약한 사주예요. 나는 토의 기운이 좀 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비견이 들어와서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약이신 분들은 조금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 같은 오행의 글자가 들어오게 될 때 조금 불리한 점이 생기죠.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재성이나 관에 대해서 이 비견이나 겁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토일간 분들한테는 비견이 들어오죠. 비견이 들어올 때 힘이 되어주는 건 맞아요. 내 의지처가 되어주기는 하나, 재성이나 관에 있어서는 이 비견이 우선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일단 이 비견이 정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단은 정제는 여러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견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불리하다. 그럼 관에 대해서는 관이 없는데 왜 관을 가져가나요? 왜냐면 해 중에 갑목이 있어요. 무, 임, 갑이라는 글자가 해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죠. 갑목이 정관입니다. 정관은 길신이에요.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갑목을 보면 무조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 부분에 해수는 음중의 음이다. 그런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의 글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양이 무엇 때문이냐면 갑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목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그것을 비견이 합을 해간다는 거죠. 그 정관을, 그 귀중한 정관을 비견이 이렇게 합을 해갑니다. 그래서 내 관을 뺏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취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관을 남에게 뺏기니까 조금 불리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운에서 오게 될 때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성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눠 갖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견이나 겁재운이 올 때는 재성운을 같이 데리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성을 같이 나눠 갖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내 거를 가져가는 모습이 아니면 이 비견이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대가 없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 수고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내 정제에서 일부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이신 분들, 그러니까 토가 너무 약해요. 그런 분들은 해수가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임수가 있거나 자수가 있어서 수에 대한 기운이 늘어난다. 근데 기토 입장에서 수는 돈이거든요. 재성. 물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토가 떠밀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홍수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물이 조금 흘러갈 때는 토가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으면 물이 보기 좋게 흘러가는 시냇물이나 강물이 되는데 그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을 해버리면 토를 다 휩쓸고 내려가는 게 그게 산사태고 그게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비견이 굉장한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 달이 정제에 대한 글자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저는 기토일간 분들이 돈을 쫓지 말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년짜리가 아니고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제라는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이 중에 음에 대한 물이잖아요. 이 글자를 이제 물이라고 봤을 때 금수는요, 이렇게 응축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중에 음이잖아요. 마지막 완전히 음기가 최대 강한 글자인데요. 이게 이제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이게 묶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일관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수렴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받아들인다. 확산을 해서 내 것을 바깥으로 펼치는 글자가 아니에요. 펼치는 글자는 목화에 대한 글자들이 펼치는 거예요. 발산. 근데 수는 안으로 응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이 간목을 수생목을 해야 되는 몫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간목을 키워야 되는데 해월은 추운 겨울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글자예요. 이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다. 이 해라는 글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돈 욕심을 내기보다는 뭔가 상황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내실을 다져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비견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명한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토일관 분들을 위한 운의 흐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재성운은 들어온다라는 것은 나한테 그래도 재성적인 부분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비견, 내 주변 사람들, 같이 하는 동료 혹은 친구, 이런 사람들과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나눠서 다 같이 좀 잘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네, listen up. 뭔가 일을 할 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라.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 말고 내면에 있는 것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해에 대한 기해월이잖아요. 기해의 어떤 달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이게. 토라는 글자도 그렇고요. 수라는 글자도 그렇고요. 안에를 들여다봐야지 답이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밭 안에 뭔가 이 흙 안에 뭔가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위에 올라온 풀이 하나도 없다면 안에를 파봐야 이게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당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위에 올라온 그 식물 그 풀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바닷물 저 아래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스노클링 장비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밑에를 탐사를 해야 어떤 바다 식물이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카드가 보여지는 것에만 보지 말고 표면적인 것은 내보내라. 이제 안에를 좀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listen up. 뭔가를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인 것을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러분의 본분과 책임을 다 할 때 뭔가 결실이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실을 좀 잘 다져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잘 재정비해서 여러분의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 있다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크리스탈 카드를 안 뽑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카드까지 좀 뽑아볼게요.
Live your purpose. 여러분, 이번 달만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흐름이 새롭게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끌어내든지 간에 결국에는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 받을 것은 받고 좋은 이야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은 가셔야 되겠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땐 받고 또 내 것을 챙겨서 내실을 다질 때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해월 여러분 운세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사랑과 빛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다음 달에 여러분 뵐게요. 경금일간 분들을 위한 기해월, 네, 여러분 운세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면 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해수는 식신이 되죠. 신축년은 겁재와 정인운이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인성운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인성운.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모친의 도움 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 아니면 시험 준비, 뭔가 요새는 취업하려면 또 봐야 되는 시험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뭔가 시험 그게 점수가 나와줘야지 또 어디에 뭐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엄마가 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모습이다. 어쨌든 어머니의 영향이 좀 이번 달에 좀 크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겁재와 함께,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자격증 시험이 아니시더라도 좀 여러분이 이런 그룹 스터디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타로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뭐 명리학 공부를 한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식신운이 들어왔는데 식신이라는 건 활동성이거든요. 그리고 해수는 또 뭔가를 시작하는 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저돌적으로 그래 뭘 해보자 팍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그걸 꾹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토극수를 하면서 꾹 눌러주죠. 그래서 엄마의 덕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좀 나가서 놀으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저는 학생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일단은 이 공부에 관련된 거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길신들만 모여있거든요. 기해라는 글자가 정인도 길신이고 식신도 길신이에요. 근데 경금은 사실 이제 이 해석은 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난강망에 보면요. 화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해월의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이제 해자축월에 경금은 차갑고 싸늘한 글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금을 한겨울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요. 우리가 한겨울에 바깥에
이렇게 쇠 난간 이렇게 탁 만지면 엄청 손끝이 막 아릴 정도로 차가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자축월의 경금은 그렇게 싸늘하다, 차갑다. 근데 원석이잖아요. 철광석이라고 봤을 때 철광석 그냥 그 철덩어리를 가져다가 쓸 수 없잖아요. 이거를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화기가 있어줘야 길신들이 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주들은 이번 달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아서 이제 불이 관이잖아요. 나를 치는 글자인데 관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경금들은 기토가 화기를 싹싹 흡수해 가거든요. 지지도 지금 불의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축토가 또 화기를 쫙쫙 빨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죠. 우리가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하잖아요. 온기가 있다. 네. 그리고 정화는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글자죠. 이 철광석을 이렇게 그 용접불로 다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사실 좋아하는 글자가 이든 아니든 병정화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정화를 가장 좋게 보는데 어쨌든 병화라도 있으면 이 추운 계절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좋을 것이다. 특히 화가 많아서 불이 많아서 힘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어쨌든 인성의 운이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움직임이 많지 않다. 움직임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식신운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왜냐면 다 극을 하잖아요. 토국수. 네, 그렇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큰데 어머니가 나에게 있는 힘껏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어머니 힘이 좀 빠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불이 많으면 화생토가 되니까 엄마가 계속 힘이 나겠죠. 근데 이 정인이 그냥 다른 십성의 글자로 있을 때 정인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토는 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성 빼면 시체거든요. 정인이긴 하나 인자하고 뭔가 베풀고 이런 마음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는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봤을 때 내 육친 관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봤을 때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따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엄마가 이번 달에. 그게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 안 하고 뭔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엄마가 나를 깨워주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엄마가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경금일간 남성분들 지장간 안에 간목이 들어있죠. 일하다가 혹은 뭐 공부하러 갔다가 올해 공부하는 해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연애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또 여러분의 대운하고 또 따져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네. 따져봐야 되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러면 저는요? 여자는 어떤가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관은 불인데 해자축 월에는 사실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다.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누군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남성분들은 일단 식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는, 베푸는 글자고, 그리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 재성이잖아요. 네, 편재. 네, 여자가 생기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가 아니면 뭔가 어디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죠.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좀 스파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쨌든 식신이라는 거는 전문성이고
전문성을 갈고 닦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 갈고 닦고 뭔가를 배우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단련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금일간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네, 오라클 카드 뽑아볼게요. 라마 카드 나왔네요. 성장, soul growth. 성장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면 큰 성과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뭔가 여러분이 지금 저는 공부나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올해는 뭔가를 교훈을 얻는 해는 맞습니다. 금사주 입장에서 토는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에 대해서 뭔가를 현실적인 부분을 공부한다? 네, 현실의 삶에 좀 도움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얻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공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배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운이 들어갔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주에서는 이게 공부에 대한 모습으로 뭔가 인생의 철학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올해가 또 신축년이라는 글자가 정신적인 분야에 대한 영역이에요. 신축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해다. 이번 달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인성의 운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조언 카드 좀 볼게요. Make a decision. 여러분 이번 달에 뭔가 좀 크게 결정 내려야 될 것이 있나 봐요.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피스 라줄리라는 이 크리스탈은요, 여러분의 인투이션, 직감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감이 1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해수가 갖고 있는 글자가 이 직감 아니면 영감, 이런 예지력,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천문성, 하늘의 어떤 영향을 받는 글자거든요. 이런 것이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뭔가 결정을 내려서 인생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전문성을 키워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이 지금 현재부터 그리고 이제 다음 달까지 이런 식신에 대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 지금 이 카드들이 여러분의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한 달 동안의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네, 경금일간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해월에 대해서 좀 풀이해봤는데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잘 보내시고요. 다음 달 경자월에 뵐게요. 경금일간 분들을 위한 신축년 기해월 운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음성을 확인을 그러니까 편집하려고 이제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보다가 음성이 날아간 거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파일은 다 멀쩡한데 이 영상만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신금일간 분들, 제가 항상 신금일간은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짝반짝 빛나죠? 반짝반짝 빛나려면 물에 좀 깨끗하게 씻어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또 토에 또 이 보호를 또 받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태양, 조명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석을 보석 가게에서 진열할 때 이 진열장에 싹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조명등을 탁 이렇게 쏘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자가 일단은 태양 같은 병화와 임수를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임수에 대한 그 봉기에 해당하는 해수가 들어왔어요. 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수 안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이 왔어요. 근데 보석은 세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제품이니까. 완성품인데 나한테 생을 하는 글자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또 손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싫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신금은 기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도 어쨌든 토가 들어갔다는 건 나를 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를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뭔가를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걸로 보여져요. 해 중에 무, 임,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신금 입장에서 정제예요, 정제. 정제는 내 거거든요. 돈이기도 하지만 내 거예요. 그래서 신금 남성분 입장에서는 갑목이 또 내 여자입니다. 재성은 여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엄마가 편인이라고 하는 엄마가 갑목을 합을 해가네요. 내 여자랑 합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내 것을 들어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여러분 거였는데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 거. 그럼 내 차가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드려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어쨌든 내 거지만. 그리고 이번 달은 좀 여러분이 편인적인 좀 특징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이 많아진다. 편인은요, 한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로댕처럼.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질 때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죠. 활동하는 거. 근데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이제 운동에 해당하는 거, 활동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제 여러분한테 수인데 물에 씻어줘야 되잖아요. 흙 먼지가 꼈으니까 이제 물에 씻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극을 합니다. 토가 물에 들어가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게 이제 토국수 되는 거라고만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해자축으로 이게 이제 수운동을 하는 글자로 바뀌기 때문에 또 약간 기운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는 사실 이제 토국수의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축토도 토잖아요. 아직 얼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차갑긴 하지만 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의 환경이 좀 나빠지죠. 흙탕물이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기토가 위로 올라와 있네요. 토국수가 또 되죠.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나
약간은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쁜가요? 아니죠. 신금 입장에서 여러분 사주에 불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여러분을 치는 요소란 말이에요. 관살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관은 아까 병화였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자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살이라는 거죠. 정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살이 많아져서 여러분이 좀 힘든 운의 상황일 때 기토가 딱 떴다라는 거는 이 화기를 빼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는 요소에 힘이 빠져나가서 여러분한테는 좀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관이 있는 사주인데 이제 인성이 들어왔다. 내가 뭔가 받을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원치 않아도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뭔가 받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 해수를 만나면 욕지가 되거든요. 목욕지.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에 대해서 꽂혀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그러니까 딱 꽂히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 뭐 자격증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타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에 하나에 꽂혀서 열심히 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어쨌든 만약에 올해 이제 자격증 공부라든지 뭔가 이런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것을 내놔야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나 조금 불의 기운이 센 분들께는 해수가 그리고 기토가 기해월이 좀 약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로 사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신금일간 분들을 위한 기해월 좋은 카드 좀 뽑아볼게요. Dragon, Access Earth Inner Wisdom. 여러분, 생각이 많아져서 좀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좀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땅의 기운을 좀 받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 땅, 지금 여기 키워드는 가이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가이아가 결국에는 이 Earth Nature, Earth Mother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타로 영성 쪽에서는 지구를 만물을 생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엄마로 봐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 영어 가사에 이제 좀 보시면 Earth Mother라는 말이 가끔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영성 쪽 개념인데, 그러니까 땅에다가 심으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땅에 뭐가 있길래 이 지구 이 지구 자체를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엄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땅의 기운을 좀 많이 받아라.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해라.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카드. 네. 크리스탈은 사실 여러분이죠? 네.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탈 메시지 볼게요. Celestite. Soothe your soul. 여러분에게 좀 잘해주래요. 네. 여러분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여러분을 좀 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것에 조금 이번 달에 좀 꽂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신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공부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네. 이 크리스탈 카드에서는 어쨌든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신금일간 분들을 위한 기해월 운의 흐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해월 잘 보내시고 경자월에 또 뵐게요. 네, 임수일간 분들, 네, 신축년에 기해월 운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입장에서요, 기토를 만나게 되면 정관이 되고요, 해수를 보게 되면 비견이 됩니다. 신축년은 정인, 정관해였습니다. 일단 임수와 기토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게 되면 정관을 만나는 건데요. 정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신입니다. 좋은 글자예요. 그런데 그 정관이 기토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기토탁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관이라는 글자는 나를 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에 흙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되죠. 그래서 지금 수일간 입장에서 기토를 만났을 때 기토탁임이 된다. 임수가 수가 탁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말해본다면 여러분에게 약간은 스트레스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무엇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느냐. 근데 커다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경을 약간 거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다 좀 적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네, 조금 스트레스 지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관은 좋은 글자잖아요. 그리고 옆에 또 뜬 게 정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정관정인. 관인소통이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관인소통이 뭐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성으로 소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치는 요소는 있으나 올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기토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생을 하죠. 토생금.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인성을, 이 관인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또 손을 쓰긴 하셔야 돼요. 신금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임수는. 임수는 신기하게 신금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인소통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간은 여러분의 명예가 좀 올라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게 되죠. 근데 일어나게 되는 그 소통이 전체적으로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의 근이 되어주는 비견이겠다. 그러니까 내 주변 동료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인 사람들,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관련해서 업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강사주냐, 그러니까 물이 많은 사주냐, 물이 적은 사주냐에 따라서 이 비견이 약이 되기도 하고 좀 실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 상황을 좀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내 주변 사람이다. 그래서 해수가 특히 신강사주이신 분들은 이 비견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추워지는 계절에 또 물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임수 입장에서 사실 달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또 신축년이잖아요. 전생에 연으로 업의 연으로 뭔가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특별히 악한 감정을 남길 필요는 없겠다. 결국에는 뭔가 상황을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갑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인년생이다. 그러면 이제 기토가 만나게 되면서
갑기하부라죠. 모르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수일관들한테 나무는 되게 중요해요. 식상이라고 하는 뭔가 지혜롭게 뭔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예요. 임수 입장에서 수라는 글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 지혜에 응축되어 있는 지혜를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잖아요. 표출이 안 되면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표출해줄 수 있는 글자가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 해 중에 간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정관이 합을 해갑니다. 합을 하면서 또 토가 돼요. 나를 또 치는 요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은 해수라고 하는 비견이 내 주변 사람이 달갑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길신이고 정관이 힘을 받았어요. 네, 신축년의 축토에서 올라온 정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명예적인 부분 얻어갈 수 있고,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 특히 편관이 아니라 정관은 좀 보는 그 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딱 올바른 그 틀 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정직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저렇게 융통성 없이 해결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렇게 관의 흐름대로 가야지 내가 편법을 쓴다거나 했을 때 또 탈이 날 수 있거든요.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책임을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실 것이다.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세상은 편법들이 많이 존재하죠. 네. 임술관 분들 이번 달 필요한 오라클 조언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lamingo, you are being called to work on a collective healing. 여러분, 제가 이 비견에 대해서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약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옆에 잘 두어라. 어떤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조금 약도 주고 약간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옆에서 잘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지금 유니티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합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은 이번 달에 11월 기해월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뭔가 협조적으로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정관이 여러분이 잘해서도 물론 맞지만 운에서 오는 모양새는 사실 비견으로 인해서 정관이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정관 비견을 그러니까 월운에서 지금 달고 들어온 거예요. 비견이 이 관운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사실 정관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관운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덕을 잘 이렇게 좀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특히. 네. Be kind to yourself. 이 핑크 58 이 크리스탈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관 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조금 너무 정직하게 딱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융통성이 없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게 남한테만 그렇게 좀 틀에 박혀서 딱 그 FM대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혹은 일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빡빡하게 하지는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겐 조금 관대할 때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임수일간 분들 이번 달 명예운이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예를 얻게끔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명예운이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겠다. 결국엔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임수일간 분들을 위한 기해월 운세 풀이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해월 잘 보내시고 다음 달 경자달에 뵐게요. 개수일간 분들을 위한 신축년 기해월 운의 흐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게 되면 평관이 되고요. 해수를 보게 되면 겁재가 됩니다. 신축에 대한 글자는 편인 평관에 대한 운이었죠. 개수일간 분들 이번 달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평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조금 빵 하고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그 요소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피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게다가 축토에서 개, 신, 기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서 이 근을 달고 올라온 평관이기 때문에 꽤 단단하고 힘이 있는 평관이 되겠다. 그리고 개수라는 글자는 양간의 글자가 아니고 음간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음간의 물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예요. 음간의 글자들은 평관을 맞닥뜨릴 때 좀 칠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양간의 글자들은 칠살을 오히려 좀 대범하게 잘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을목이나 정화나 아니면 기토나 개수나 신금이나 평관 앞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번 달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좀 받으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멘탈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다 나쁘기만 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겁재가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겁재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겁재는 처음엔 여러분이 경쟁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겨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라든지 좀 여러분의 경쟁 심리를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대거든요. 그런데 이 겁재가 평관을 달고 들어왔는데 평관을 조금 이렇게 좀 잠재워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간목이 들어있는데요. 또 간목은 개수 입장에서 상관의 모습이거든요. 이 상관이 평관을 합을 해버립니다. 합을 해요. 그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도움이다. 왜냐하면 합을 해서 일단은 그 당시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합을 하면서 또 토의 기운을 만들어내요. 토는 여러분에게 관살이 되죠. 나를 치는 요소. 또 토가 되기 때문에 또 나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이번 달에는 이 어려운 요소를 조금 피하는 것도 답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냥 피해라. 피할 수 있다면. 잠시 약간 뒤로 이렇게 밀어뒀다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참 운에서 오는 이 힘듦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금 크게 느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적게 느끼시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주변의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좀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생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겁재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지만 역시나 편관이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네, 여러분이 피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기운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물이 좀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이 좀 많으신 분들, 자, 수일간인데 물이 많아요. 그런데 물이 또 들어오죠. 물이 많은 사주인데 해수가 또 들어왔어요. 해수가 또 들어오면 사실 달갑지 않을 거거든요. 물이 이미 많아서 넘실넘실 되는데 물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되잖아요.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제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토에서 올라온 기토이기 때문에 편관이 힘이 없지 않고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나에게 보울타리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한테 울타리 역할을 해줬으면 분명히 나를 가두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나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듦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준다. 사실은 물이 많은 사주들이 가장 좋은 거는 나무로서 그 수기를 빼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이 운에서 오는 이 나무조차도 지금 합을 해서 토로 만들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기를 빼기는 쉽지가 않겠다. 네. 이런 경우에 그럼 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네,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어쨌든 편관은 칠살이에요. 나를 치는 요소고 그렇게 나를 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면 건강을 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보다 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이 기운을 팍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 기운이 이제 어릴 때 같지가 않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운에서 조금 힘든 운이 오면은 조금 컨디션이 좀 전 같지가 않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음식 드시고, 네, 미네랄 풍부한 그런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건강적으로 좀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뭐 산책을 하신다든지 뭔가 운동을 하신다든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 행동과 말과 행동에 대한 글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 신축, 기해, 이 간목이 하나 있었으나 합을 하면서도 토가 돼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해월에는 어디 많이 안 나가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개술관 여성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성운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조금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남성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서가 아니라 약간 여러분이 컨트롤하기에 기운적으로 조금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여러분보다 좀 세서 여러분이 조금 잡혀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달에 약간 이성운이 있으셨는데
만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올해는 여성분들이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해입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마음 자체가 조금 힘든 해기는 하죠. 자, 개수해간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Be the bigger person. 좀 크게 생각해라 라고 하네요. 사실 편관이다 라고 하는 글자는 작게 생각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조금 크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관운을 잘 이겨내면 스타가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문제가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크게 생각했을 때 해결이 되는 문제가 편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런 편관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조금 이겨내려고 마음을 크게 먹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bigger person, 큰 사람이 되겠죠.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죠. 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제이드 옥 크리스탈 카드 나왔네요. 여러분을 위한 동물 오라클. 사슴이에요. New pathway. Consider whether you are happy on your current path. 개수일간 분들 지금 이제 관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취업이나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거래요.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현재 있는 인생과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개수일간 분들 중에서 지금 만약에 이 편관이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현실에서의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동업을 하시다가 여러분 혼자서 이제 그 사장이 되어서 편관을, 그러니까 내 사업체를 나 혼자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뭔가 행복한 요소 그리고 미래에 그 사업체를 여러분이 혼자서 뭔가 운영을 하시게 될 때 그럴 때 또 고민하게 되는 뭐 어려운 요소라든지 아니면 행복한 요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마음이 가는 데가 여러분이 결정이 나실 것 같아요. 개수일간 분들 기해월에 대한 운의 흐름 풀이해봤습니다. 약간 편관이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는 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그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약간의 고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그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해자축 월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입춘을 그 해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력 1일이 아니고 입춘날로 보거든요. 입춘이라는 게 결국엔 봄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의 사이클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딱 마무리가 되어지고 내년 양력으로 아마 2월부터일 거예요. 입춘일이. 정확히는 지금 제가 달력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월부터 이제 새로운 입춘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이제 이민년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는 거죠.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기해월 운세 해봤습니다. 조언 카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좀 미래에 대한 기운이 찾아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 카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수일관 분들 기해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경자월에 뵐게요.